심리학자 칼 융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리는 이유를 그림자 투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당신은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당신이 억눌러온 내가 갖지 못한 모습에 홀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흑백 영화 같던 삶에 컬러 화면이 나타난 것 같은 충격적인 끌림. 하지만 왜 이 달콤한 마법은 결국 서로를 핥히는 전쟁터가 되는 걸까요? 당신의 뇌가 당신을 속이고 있는 MBTI 뒤에 숨겨진 소름 돋는 심리 법칙을 공개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나랑은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나는 집에서 쉬어야 에너지가 차는데 상대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한대요. 나는 미래의 큰 그림을 그리며 설레는데 상대는 지금 당장 먹을 저녁 메뉴가 더 중요하대요. 처음엔 그 모습이 참 멋져 보였습니다. 나에게 없는 조각을 가진 그 사람이 나를 완벽하게 채워줄 것만 같았거든요. 우린 운명인가 봐 라며 환호했죠. 그런데 시간이 조금 흐르니 어떤가요? 그토록 매력적이던 다름이 이제는 나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 돌아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결국 대화는 싸움으로 끝나고 서로의 마음에는 흉터만 남습니다. 왜 우리는 반대인 사람에게 미친 듯이 끌리고 또 미친 듯이 싸우게 되는 걸까요? 그 지독하고도 아름다운 상극의 심리학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관찰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의 거장 칼 융은 우리 안에 그림자라는 개념이 있다고 말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거나 스스로 억눌러왔던 나의 또 다른 모습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늘 계획적이고 딱딱하게 살아온 J 유형은 자유롭고 즉흥적인 P 유형을 보며 자신이 억눌러온 자유를 발견합니다. 나 대신 저렇게 살아주는 상대가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는 거죠. 이걸 그림자 투사라고 합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비친 내가 갖지 못한 모습을 사랑하는 거예요. 마치 흑백 영화만 보던 사람이 처음으로 컬러 화면을 본 것 같은 충격적인 끌림이죠. 하지만 투사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내가 못 가진 자유로움이 매력이었는데 함께 살다 보니 그게 게으름과 무책임으로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내 그림자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만난 상극은 결국 나를 괴롭히는 거울이 되고 맙니다. MBTI에서 가장 많이 부딪히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S 감각과 N 직관의 차이입니다. 이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해상도의 차이에 가까워요. S 유형은 카메라 렌즈를 아주 가까이 대고 사물의 질감과 세부 사항을 찍는 사람입니다. 오늘 먹은 사과가 참 아삭하고 달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반면 N 유형은 드론을 띄워 숲 전체의 모양과 흐름을 찍는 사람이에요. 이 사과를 보니 작년 가을의 향수가 느껴지네 라며 의미를 찾습니다. 이 둘이 대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명은 땅을 보고 걷는데 한 명은 구름을 보고 걷는 꼴입니다. S는 N을 보며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고 답답해하고 N은 S를 보며 너무 현실에만 갇혀 있어 시야가 좁다고 비판합니다.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처럼 같은 단어를 말해도 뜻이 통하지 않는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부조화라고 합니다. 상대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내 뇌 구조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정보라 본능적인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이 외향과 I 내향의 갈등은 더 치열합니다. 이건 단순히 사교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방전된 배터리를 어디서 충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는 사람들과 왁자지껄 떠들며 에너지를 얻고 I는 조용한 방에서 혼자 책을 읽으며 에너지를 얻습니다. 주말 저녁 E는 축제 같은 데이트를 원하지만 I는 넷플릭스를 보며 쉬고 싶어 하죠. 이때 갈등이 폭발합니다. I는 E의 요구를 나의 휴식을 방해하는 폭력으로 느끼고 E는 I의 거절을 나와 함께하기 싫어하는 거부로 받아들입니다. 서로의 에너지를 채워주는 방식이 오히려 상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독이 되는 상황. 이걸 에너지 불균형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충전 방식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못하면 함께 있을수록 더 외로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하죠. 아마 가장 많은 분이 눈물을 흘리며 공감하실 부분일 거예요. 바로 T, 사고형과 F, 감정형의 갈등입니다. 이건 단순히 냉정함과 따뜻함의 차이가 아닙니다. 대화의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상사에게 크게 깨지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F 유형의 연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정말 속상했겠다. 그 상사 진짜 너무하다. 반면 T 유형의 연인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네가 실수한 부분은 뭐야? 상사가 왜 그렇게 화를 냈는데?
순간 F는 숨이 턱 막힙니다.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랐는데 상대는 재판을 하고 있거든요. 반대로 T는 당황합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나름의 정답을 찾고 있는데 상대는 왜 화를 내는지 이해가 안 가죠. 심리학에서는 이를 검증 방식의 차이라고 부릅니다. 누군가는 감정의 수용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누군가는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통해 도움을 주려 합니다. 서로를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각자의 방식대로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 것뿐인데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평생 평행선만 달려야 할까요? 아니요. 답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상대를 바꾸려는 욕심을 내려놓는 것, 그리고 그 빈자리에 심리적 유연성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랑 안 맞으니 헤어져야지 혹은 나에게 맞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관계는 상대를 내 틀에 가두지 않습니다.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아요. 바이올린이 피아노에게 왜 너는 현악기처럼 소리를 안 내니? 라고 따지지 않죠. 서로의 음색이 다르다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웅장한 교향곡이 완성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게 최선의 표현이구나. 상대의 다름을 틀림이 아닌 특성이라는 팩트로 받아들이는 연습. 그 짧은 찰나의 인지가 당신의 관계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MBTI는 우리를 규정짓는 감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와 다른 타인을 여행하기 위한 아주 작은 지도에 불과하죠. 나랑 진짜 안 맞는 그 사람. 사실은 당신이 잃어버렸던 혹은 차마 용기 내지 못했던 당신의 또 다른 조각을 그 사람이 대신 품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조각을 억지로 뺏으려 하거나 깎아내려 하지 마세요. 그저 멀리서 혹은 조금 곁에서 참 신기한 조각이네 하고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갈등은 소리 없이 사라지곤 합니다. 반대라서 끌렸던 그 설렘을 기억하시나요? 그 설렘이 고통으로 변하기 전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완충지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나랑 참 안 맞는 그 사람에게 너는 나와 달라서 참 매력적이야 라고 한마디 건네보면 어떨까요? 그 한 문장이 두 사람의 세상을 훨씬 더 다채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이 겪었던 MBTI 상극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어쩌면 다른 이웃의 댓글에서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숙제의 힌트를 얻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 관찰소는 언제나 당신의 마음편에 서 있을게요.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또 만나요.